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일이다. 글쎄요, 저 SNS 내용이 진담, 진실일까요? 아니면 괴담일까요? 대선 후보 경선 첫 단추부터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이 된 건데요. 이종훈 박사님. 네. 뭐 자범이 굉장한데 어쨌든 저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수 훌쩍 넘고 진짜 일이다. 저거 괴담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말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그것도 초반이기 때문에 예. 이게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뭐 다 유포돼서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한다 그래서 뭐 특별히 영향이 따로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어쨌든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장 투표 결과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급속히 그게 지금 이제 퍼진 거죠. 찌라시잖아요. 예. 뭐 찌라시라기보다는 어찌됐건 뭐 엑셀 파일로 다 정리된 저 차트가 지금 막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게 이제 과연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거냐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뢰도가 만약에 없는 아주 허황된 내용 같으면 사실은 이게 이슈가 안 됩니다. 이슈도 안 되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당 쪽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이러는 차원에서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1위로 나온 그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계 쪽에서도 이 해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좀 반증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냐면 어차피 이거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계속 그쪽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했다. 뭐 그 선거 감시한다고 들어간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눈을 다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예. 불가피한 그 현상이었고 어차피 뭐 군표된 이상 이대로 가자라는 식의 그런 식의 지금 얘기를 좀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축제 분위기에 자꾸 찬물 끼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걸로 밀어볼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어찌됐건 뭐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1위로 나온 것은 좀 맞는 것 같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이 경선이 그러면 이제 제대로 좀 갈 수 있을지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관전 포인트가 지금 돼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고된 참사다라는 말이 참 많았는데 뭐 안희정 지사 측이나 이재명 시장 측은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특히 안 지사 측은 판 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온 조사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로 나왔으니까 이런 걸 일종의 대세론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도성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직 어느 쪽에서 이걸 배포를 했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뿌렸는지 이걸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 소식 듣자마자 지난 총선 때 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공천학살 리스트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뿌렸는지 추적하다가 못 찾아냈어요, 결국은. 이것도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럴 위험이 있었으면 그 참관인이 한 1000명쯤 되고 한 250곳 정도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으면 그냥 깠어야죠. 결과 나왔을 때. 뚜껑을 열어봤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 개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비밀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럼 진짜 딱 비밀 지킬 만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하든가. 예. 그렇게 공개될 상황이었으면 차라리 공개를 해버리든가 속 시원하게. 예. 아니면 투표 일정을 제대로 맞춰놓든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은요. 한번 이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은 진짜 불복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뭔가 잔금처럼 뭔가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커다란 뭐 그 낭떠러지만큼 넓은 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간극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빨리 좀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 아주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은요, 우리가 무슨 투표를 하는데, 지금 내일 투표를 놔두고 부재자들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재자의 결과가 지금 유출돼 버린 거예요. 경선 결과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그 부재자 결과를 보고, 좀 이제 지금 정황상으로는 아무튼 1등, 2등, 3등의 숫자가 그 부재자 결과를 갖다 참관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눈으로, 우병우 수석은 무슨 조서를 다 기억했다는데 그 결과를 갖다 다 눈으로, 머리로 기억해가지고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모자이크 뿌린 겁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뿌리는지 몰라도. 예. 그래서 이 결과가 어쨌든 대세론으로 이어져 버리면 2등, 3등은 투표할 필요도 없다라는 굉장히 조바심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예. 현재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문 후보 진영하고 안 후보 진영이 상당히 그 뭐 페이스북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감정이 대립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 같은 경우에 예컨대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쪽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이른바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아마 예. 참관인들도 다 그 비밀 누설 하지 않는다는 각서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이 나중에 그 굉장히 큰 내부적인 앙금을 남길 것이고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 선거에 불복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 있어서 어떤 그 감정 대립을 넘어서는 어떤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희정 후보 측 단단히 불났는데요. 박영선 의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네거티브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문자 폭탄 보내고 막 의원들한테 공격하고 하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알겠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하고 이건 똑같은 예. 거 아닌가요? 격양돼 있어요. 이 말씀. 예. 이게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그동안에 그 친노 패권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시각은 많이 엇갈렸잖아요. 찬반도 있고. 근데 바로 이런 과정 때문에 패권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친박, 친이 이런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작전을 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이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권을 만들어가거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의심이 생기면은 서로 간에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거는 얘기한 건 친문 패권주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피문 패권주의. 그러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 골이 다시 메워지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한 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한 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일단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본선에 가가지고 된다. 그러면은 당이 진짜 몇 조각으로 나버려요. 그러겠네요. 네, 그럴 위험이 상당히 많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이 결과 유출 파문에 대해서 글쎄 조금 아리송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표가 된다면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씩은 유출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출을 철저하게 막을 작정이었으면 아예 그 개표를 나중에 권역별 현장 투표하고 모아서 함께 개표하거나 안 그러면 또 개표를 먼저 하는 거라면 그때그때 개표 결과를 오히려 발표해서 이런 유출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경선의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선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예, 참 길게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공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캠프 쪽에서는 이 경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현장 투표하고 나서 곧바로 공개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경선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비밀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 그 현장 개표하는 거하고 합쳐서 그때 발표를 하자. 지역별로 그냥 순차적으로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추론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이걸 공개했을 가능성, 이게 의도적으로 공개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분들은 이 사전 공개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현장 투표, 경선하고 나서 그때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공개를 했다? 이건 좀 믿기 어렵고,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장 투표를 해보니 자기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자기가 1등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흘렸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들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고 뭐 송영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해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공개하자고 했다는 거 주장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다른 두 캠프에서 보기에는 역시 그쪽에서 흘렸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재인 전 후보 측에서 흘렸다. 문재인 전 그렇죠. 대표 쪽에서 흘렸다라는
민정사님 이렇게 되면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만약에 지금 진짜 압도적 1위가 맞든 아니든 이게 앞으로의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미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제 문재인 대세론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3번 안희정, 이재명 이 후보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박영선 의원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또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개표 결과를 흘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해서 밀봉을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개표를 해가지고 결과는 알고 나는데 그 결과를 밀봉하자? 그 밀봉이 되겠습니까? 예.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유출 파문이 어느 쪽으로 물줄기가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